하늘이 갈라지고 있다. 추석마저 집어삼키는 기후재앙. 밤하늘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다. 추석을 앞둔 한반도 상공에 끝없는 비구름과 불길한 전운이 몰려오고 있다. 사라진 보름달, 끊이지 않는 비, 새벽을 덮친 안개. 이것은 단순한 기상 뉴스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하늘은 재난의 서막이다. 귀성길은 전쟁터로 변하고 관광지의 불빛은 꺼지며 농촌의 추수마저 흔들리고 있다. 하늘은 축복 대신 경고의 메시지를 내리고 있다. 충격 기상 대예고. 추석 보름달이 사라진다. 연휴 저녁을 뒤덮은 끝나지 않는 비구름의 저주. 추석은 한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자 가족이 모여 웃음과 정을 나누는 시간이다. 하지만 올해 추석의 한일은 축복이 아닌 불안과 긴장을 예고하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기대, 밝게 떠오를 보름달, 고향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 그 모든 것 위에 끝나지 않는 비구름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끝나지 않는 비, 연휴 내내 이어진다. 기상청은 추석 전날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비는 단순히 하루 이틀에 그치지 않는다. 중부와 전북, 영남 지역은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까지도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이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을 수 있으나 문제는 비의 간헐성과 불규칙성이다. 멈추는 듯 하다가 다시 내리고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는 귀성 귀경길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한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도 도로가 젖는 순간 교통사고 위험은 급격히 높아진다. 새벽 귀성길의 덫, 짙은 안개. 더 큰 위험은 안개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된다. 시야가 제한되는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방심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귀성길 운전자들은 시간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경각심으로 반드시 안전운전에 나서야 한다. 도로 위에 드리워질 이 안개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귀향길을 위협하는 숨겨진 재난이다. 기온은 온화해도 하늘은 불안하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24도, 부산은 27도까지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다. 언뜻 보면 무난한 날씨처럼 보인다. 그러나 따뜻한 기온 뒤에는 불확실한 하늘이 숨어 있다. 기온이 안정적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사람들의 경계를 무디게 하고 방심을 유발할 수 있다. 사라진 보름달, 무너진 명절의 낭만. 추석의 상징은 단연 보름달이다. 가족이 모여 달을 보며 소원을 빌고 마음속에 그리움을 나누는 풍경은 한국인의 전통적 정서와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올해 그 낭만은 산산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보름달을 보기 어렵다. 남부와 제주 지역에서만 구름 사이로 간신히 엿볼 수 있는 희미한 달빛이 허락될 전망이다. 민족 최대의 명절에서 보름달이 사라진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상뉴스가 아니다. 그것은 전통의 상징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신호다. 날씨, 인간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 이번 연휴의 하늘은 단순히 비 예보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다시 한번 날씨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임을 드러낸다. 고향으로 향하는 수많은 발걸음 위에 드리워진 비구름은 말한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가. 추석의 길목에 선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달빛조차 허락하지 않는 하늘은 인간의 계획과 약속 위에 언제든 차가운 경고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하늘의 경고. 이번 추석, 하늘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다. 그것은 불확실성과 경고의 신호다. 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귀성길과 귀경길을 위협하는 변수다. 안개는 생명을 위협하는 함정이다. 사라진 보름달은 전통과 낭만의 붕괴를 의미한다. 올해의 명절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과연 우리는 자연의 경고 앞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추석, 하늘은 인간에게 단순한 날씨가 아닌 시련과 성찰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날씨 전망은 추석 전날부터 비구름이 잦은 간섭을 하며 강수량은 많지 않지만 하루 종일 비가 중간중간 끊임없이 스며든다. 위험 요소는 새벽 귀성길에는 내륙 중심의 짙은 안개가 도로를 덮어 교통대란의 가능성이 높다. 추석 당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구름이 두텁게 깔려 보름달 관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분석,
수도권은 인구 밀집도가 높아 작은 날씨 변수도 곧바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진다. 귀성과 귀경길의 체증은 비와 안개가 합쳐져 악몽이 될 수 있다. 강원도. 날씨 전망은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계속 머물며 비가 자주 내릴 전망이다. 내륙 지역은 안개가 두텁게 깔릴 가능성이 크다. 추석 당일 강릉, 속초 등 동해안 지역은 짙은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볼 수 없다. 분석. 관광객이 몰리는 강원도는 추석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날씨가 관광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안전사고 위험도 상승한다.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날씨 전망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시간이 많지만 갑작스러운 비구름이 통과하며 귀성길을 방해한다. 추석 당일 충북, 충남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 관측이 어렵다. 분석. 고속도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지역인 만큼 돌발성 비와 안개가 결합되면 귀성길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전라권, 전북, 전남. 날씨 전망은 전북은 중부권과 마찬가지로 연휴 마지막 날까지 비 소식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남은 남해안과 내륙 모두 소나기성 비구름의 영향을 받는다. 추석 당일 전북 지역은 보름달이 가려질 확률이 높다. 그러나 전남 남부와 해안 지역은 구름 사이로 달빛을 엿볼 수 있는 희망이 남아있다. 분석. 호남권은 농촌 지역이 많아 추수철 농업활동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수 있다. 경상권, 경북, 경남. 날씨 전망. 영남 지역은 화요일까지도 비가 이어진다. 부산, 울산 등 동해안은 비와 함께 바람도 가라게 분다. 추석 당일 대구, 울산, 부산 모두 구름이 짙으나 일부 남부 내륙, 경남 해안에서는 잠시 달을 볼 가능성이 있다. 분석. 귀향객이 가장 많은 영남권은 기상 악화가 교통대란과 직결된다. 특히 바닷길 여객선 운항이 제한될 경우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이 차단될 수 있다. 제주도. 날씨 전망. 간헐적인 소나기와 강풍이 이어진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늘이 트일 가능성이 크다. 추석 당일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역은 제주다. 분석. 관광객들의 기대가 몰리면서 제주가 사실상 추석 보름달의 마지막 성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바람과 비구름이 잦아 항공기 결항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종합 경고. 중부권 전역, 수도권, 강원, 충청, 전북. 보름달 관측 사실상 불가. 영남권. 비와 구름이 겹쳐 일부 지역 제외하면 달빛 희망은 미약. 전남 남부 제주도. 구름 사이로 달을 볼 수 있는 마지막 희망. 교통 및 사회적 리스크. 안개 플러스 비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관광 및 경제활동 위축. 명절 분위기 침체. 날씨가 지배하는 명절. 귀성길은 이미 전쟁터. 추석 연휴의 첫 관문은 단연 귀성길이다. 수백만 대의 차량이 동시에 움직이는 이 거대한 인구 이동은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는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을 동반한다. 그러나 올해는 단순한 정체가 아니다. 짙은 안개는 새벽 시간 내륙을 뒤덮는 안개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한순간의 실수가 대형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젖은 도로는 양이 많지 않지만 도로를 미끄럽게 만들며 피로 누적 상태의 장거리 운전자들에게 치명적이다. 고속도로 정체 플러스 날씨 변수. 이미 정체된 상황에서 돌발성 사고가 발생하면 구급차 진입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번 연휴 귀성길은 단순한 인내의 시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안전운전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경제적 타격은 소비와 관광의 냉각 효과. 명절은 소비와 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다. 하지만 올해 날씨는 이 흐름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 관광산업. 강원도, 남부 해안, 제주 등은 명절 특수를 기대했지만 비구름과 안개가 덮치면서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보름달 여행 패키지를 준비한 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는다. 자영업자와 숙박업계는 예약 취소와 방문객 감소는 곧바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다. 특히 강원 양구 영남 동해안은 이번 추석에 큰 경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유통 및 소비 시장. 귀성길 불안과 궂은 날씨로 사람들의 외출, 소비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모두 예상보다 낮은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경제의 순환을 촉진하는 동력인데 올해는 날씨가 그 엔진을 끄트리고 있는 셈이다. 농업과 민생은 추석철의 불청객. 추석은 한 해 농사의 결실을 확인하는 시기다. 그러나 비와 안개는 농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수확 지연, 연휴 기간 내내 이어지는 비는 벼수확과 과일 출하를 늦추게 만든다. 습한 날씨는 농산물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준다. 유통 차질, 비와 교통 정체가 겹치면 농산물이 제때 시장에 공급되지 못한다. 가격 불안정과 소비자 불만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농민 심리는 보름달을 보며 풍년을 기원하던 전통적 의미는 사라지고 농민들에게 남는 것은 걱정과 불안뿐이다. 올해 추석은 농민들에게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기상과 싸우는 또 다른 고비가 될 것이다. 사라진 보름달, 사회 심리적 충격. 보름달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다. 그것은 추석의 정체성과도 같은 문화적 상징이다. 상징의 붕괴. 중부지방 전역과 강원, 충청, 전북에서는 사실상 보름달을 볼 수 없다. 가족이 함께 달을 보며 소원을 빌던 전통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명절의 맛을 잃게 된다. 심리적 영향.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제약 없는 추석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하늘이 내린 또 다른 제약은 허탈감과 무력감을 증폭시킨다. 사회적 메타포. 보름달이 사라진 추석은 한국 사회 전체에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던진다. 안정 대신 불안, 희망 대신 긴장. 하늘은 단순한 날씨 예보를 넘어 시대적 안부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다. 제주와 남부 해안은 마지막 달빛의 성지.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지역이 비와 구름에 잠긴 가운데 제주와 전남 남부 해안만이 달빛을 엿볼 수 있는 희망을 남겨두고 있다. 제주, 구름 사이로 잠깐 비칠 보름달은 한국 전역에서 사라진 전통의 마지막 흔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강풍과 비구름은 항공기 결항이라는 또 다른 재앙을 부를 수 있다. 남부 해안, 짙은 구름 틈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올해 한국에서 진정한 보름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올해 추석의 하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여전히 무력하다.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날씨라는 변수에 휘둘린다. 사라진 보름달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한 시대의 불안과 불확실성의 상징이다. 이번 추석, 하늘은 우리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은 과연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22호 태풍, 한반도 북상 중, 10월 3일 전국 비상. 21호 지나자마자 또다시 태풍 경보, 한반도 연이은 폭풍 위협. 서울 기상특보. 제21호 태풍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제22호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기상청은 10월 3일 오전 제22호 태풍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이며 오는 5일에서 6일 사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태풍의 현재 위치와 세력. 이번 제22호 태풍의 이름은 마를린, MARLIN으로 중심기압 94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7m에 달하는 매우 강력 등급의 초강력 태풍이다. 태풍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상진하고 있으며 시속 22km 속도로 점차 한반도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기상청은 현재 예상 경로로 볼 때 10월 5일 밤 제주도 남쪽 해상에 접근한 뒤 6일 새벽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1호보다 더 강력한 바람, 기상청 전국주의보 예고. 이미 제21호 태풍으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다시 태풍이 접근하자 정부와 지자체는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은 중심기압이 더 낮고 바람의 세기가 한층 강력하다며 제21호보다 피해 규모가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대학교 기후연구소 김도윤 교수는 최근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5도 이상 높아 태풍이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력을 유지한 채 접근하고 있다며 이례적인 가을 태풍의 연속 발생은 기후변화의 경고 신호라고 분석했다. 정부 전국 비상대응 체제 돌입. 행정안전부는 10월 3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17개 시도에 태풍 대비 경계령을 내렸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는 이미 강풍호우 예비특보가 발령되었으며 해안가 저지대 주민을 중심으로 사전 대피 준비가 진행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이 아직 본격 상륙하지 않았지만 이미 21호로 지반이 포화 상태이므로 산사태, 침수 위험이 매우 높다며 모든 지자체는 사전 예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시민들의 불안 고조. 서울 마포구의 안 시민은 21호 태풍 피해 복구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또 태풍이라니 믿기 어렵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부산 해운대 하얀 상가의 점주 김성훈 씨 45세는 파도 높이가 평소의 두세 배로 치솟고 있다. 이번에는 상점 유리문까지 보호막을 설치했다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항공, 해운, 산업계 긴장. 항공사들은 이미 일부 노선의 결항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제주항공, 대한항공, 진에어 등은 태풍 경로에 따라 10월 5일, 6일 제주 및 남부 노선의 운항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 역시
태풍이 북상할 경우 컨테이너 하역과 선박 입출항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남부 산업단지는 고정설비 점검과 방제 강화 작업에 돌입했다. 예상 강수량 및 경로. 기상청이 발표한 최신 예보에 따르면 제22호 태풍은 한반도에 상륙 시 전국에 최대 500m 이상의 폭우를 뿌릴 가능성이 있으며 남해안과 제주도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0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3일 2일 제주 남쪽 해상 강풍주의보, 바다물결 6에서 8m. 10월 5일 태풍 북상, 제주 전남 경남 지역 비 시작. 10월 6일 남해안 상륙, 전국으로 확산, 수도권 포함 대부분 지역 폭우. 10월 7일 이후 동해로 빠져나가며 강풍 잔류. 전문가 경고, 2차 피해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기상 전문가들은 제21호 때 이미 포화된 하천과 약화된 제방이 추가비로 뭉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태풍이 지나간 뒤에 2차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농업경제연구원은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 가을 작황이 타격을 입을 경우 농산물 가격 급등과 물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향후 일주일간 전국 기상 전망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제주 남해안은 10월 3일부터 6일까지 폭우 및 강풍, 이후 구름 많음. 수도권은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집중호우, 이후 맑음. 강원 영동은 10월 6일부터 7일까지 태풍 영향, 산사태 주의. 영남과 호남은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태풍 직격, 누적 400mm 이상 폭우 예상. 전국 공통은 10월 7일 이후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 회복, 다만 큰 일교차 주의. 결론, 끝나지 않은 가을의 폭풍. 가을 태풍이 가섬의 한반도를 향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기상청은 제22호 태풍은 올해 가을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작은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은 만큼 모든 국민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거대한 자연의 시험대 위에 올랐다.